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새벽 보령 대천항에서 중국인 22명이 미립국을 하려다 해경과 군에 붙잡혔습니다. 3년 전에도 태안에서 중국인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미립국을 시도한 바 있어서 충남 서해안이 미립국 통로가 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안 경계 강화를 위해 해경의 관측 장비와 운용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조그마한 선박 한 대가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보령 앞바다를 달립니다. 중국 산둥성에서 출발한 중국인 22명이 보령 대천항 부근으로 미립국한 건 3일 새벽 1시 50분쯤. 군인들에서 막 서치라이트 그때 미치니까 웬일인가 하고 와봤더니 이제 수갑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하고 가고 양쪽에서 그러고 가더래요. 이들은 대천항에서 2.4km 떨어진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해안가까지 이동했습니다. 이들이 헤엄쳐 도착한 해안가입니다. 일부는 경찰과 군의 추적을 피해 이렇게 상점과 주택이 밀집한 도로를 따라 도주했습니다. 해경과 군이 곧바로 추적에 나서 대천항 인근과 경기도 안산에서 22명을 모두 붙잡았지만 문제는 미립국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안과 보령 등 충남 서해안은 중국 산둥반도와 직선거리로 3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3년 전에도 태안에서 중국인 21명이 3차례에 걸쳐 소형보트를 타고 미립국을 시도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지만 서해안의 경기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육군 32사단이 이상 선박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 보령 해경은 미립국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해경의 관측 장비와 운용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경은 좀 열악하죠. 레이더에 의존해가지고는 소형 물체를 접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TOD나 이런 고사양 그런 장비들을 좀 보강해주고. 해경은 조만간 미립국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들이 만날 예정이었던 국내 운송책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의 한 빌라 건물에서 숨진 지 수년이 지나 백골화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서구 개정동의 한 빌라에서 백골화된 사체가 발견됐다는 건물 주인의 신고를 받고 30살 친모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숨진 영아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친모 A씨는 4년 전쯤 아이가 병으로 숨지자 방에 유기한 채 그대로 집을 나와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개천절이었던 어제 새벽 천안시 동남구 일대에서 폭주 행위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은 어제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천안 신부동 종합터미널과 인근에서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때를 지어 난폭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1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0대 청소년들로 경찰은 다음 주 한글날에도 폭주족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뒤 삼성 측이 내놓은 2천억 원대 기금 수탁 기관인 허베이 조합이 파행 운영되자 결국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조합 이사장이 기금 환수 조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협조 불가를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태안군이 기금을 수탁하겠다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강지렁 기자입니다. 삼성 측이 기탁한 천문학적 액수인 2024억 원을 관리하던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실이 텅 비었습니다. 기금을 위탁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파행 운영 책임을 물어 지난 8월 기금 환수와 함께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한 때문입니다. 그동안 반발 기류 속에서도 환수 절차를 따르던 구금복 조합 이사장이 최근 협조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공동모금회 측이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8월 한 달 새 기금 환수와 계약 해지, 인건비 지출 금지 등 일방 통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금을 회수해서 갔을 때 대안이 뭐냐, 어떻게 할 거냐. 모금회에서 어떤 아무런 대안도 제시 안 해주는데 어떤 바보 아닌 사람이 이 돈을 기금을 회수해 줍니까? 아직 환수되지 않고 조합 소유로 남은 건 금융권에 예치된 정기예금 1,750억 원.
지난달 11일까지 양도를 요구했지만 예금의 관리 주체인 조합 이사장이 거부하면서 환수 작업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안군이 허베이 조합 대신 기금을 수탁 운영하겠다고 공동 모금회 측에 공식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민심이 동요하는 만큼 지역 실정에 가장 밝고 기금 운영에 적합한 조직을 가진 태안군이 기금을 맡아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허베이 조합의 내부 갈등과 운영 미숙 등으로 집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우리 군에서 수탁회에서 정상 추진하고자 우리가 의뢰하였습니다. 공동모금회는 해수부와 충남도, 법조계 등 12명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기금 배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허베이 조합의 협조 거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경고했지만 국 이사장도 법적 맞대응을 공언하고 있어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일상생활도 힘들지만 특히 집안 살림을 홀로 꾸려나가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천안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부피가 큰 이불 빨래 등을 직접 수거해 세탁한 뒤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어르신 떠나가지 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찾아와 빨랫감을 수거한 뒤 깨끗하게 빨아온 이불을 전달해 줍니다. 심한 허리 협착증으로 다리까지 불편해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60대 김태화 씨. 모든 집안일이 녹록치 않지만 특히 이불 세탁은 엄두조차 나지 않아 더러워진 이불을 버려야만 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하기 좀 힘들었거든요, 허리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천안시 성정 2동에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 빨래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종합복지관에 마련된 공공 빨래방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신발 세탁기까지 놓였습니다. 주기적으로 빨래를 수거하면서 고독사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가구의 안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빨래를 하는 분들을 위한 무료 휴게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노래방부터 1인 영화관, 카페, 미용실이 설치됐고 편의점까지 있어 일주일에 2가지 품목씩 무료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이 빨래방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이곳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천안시는 지난달 말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본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만큼 이 같은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발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 유성구민들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 유성구 협의회 출범식이 유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욱 대원 TNI 대표이사가 제21기를 이끌어갈 유성구 협의회장으로 임명된 가운데 이 회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오늘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서대 등과 함께 내포신도시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2028년까지 내포신도시 인근 165만 제곱미터에 3,940억 원을 투입해 농생명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스마트팜 단지와 그린바이오 지원단지, 6차 산업화 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4분쯤 논산시 부창동의 호남선 철로에서 79살 A씨가 달리던 KTX 열차에 치여 팔 등에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치매 환자인 A씨는 플랫폼 근처나 건널목이 아닌 일반 철로에 무단 침입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논산역을 출발해 채운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1시간가량 지연 운행됐으며 경찰은 A씨가 철로에 진입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시 간 협력으로 세계가 공동으로 처해 있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모델을 논의하기 위한 2023 세계 혁신도시 포럼이 내일부터 이틀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시애틀과 캐나다 캘거리, 독일 도르트문트 등 5개 도시 대표단 20여 명과 국내외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하며 대전시가 제안한 세계 도시 간 협력 플랫폼인 가칭 세계 경제과학도시 연합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갑니다. 시는 가축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2주간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진행하며 백신 미접종으로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가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정명석 씨 측이 대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 재판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정 씨 측은 나상훈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전고법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JMS 전 대외협력국장 60살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023 천안시 농특산물 한마당 큰 잔치가 천안 흥타령 춤축제와 더불어 종합운동장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내일 개막합니다. 행사장에서는 천안에서 생산되는 대표 농특산물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가 열리며 천안 농특산물 외에도 자매결연 도시인 완도군과 인제군의 수산물과 젓갈 등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43분쯤 공주시 유구읍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132제곱미터와 가재 도구를 전부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출입구 쪽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47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원안대로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세종시 총 예산은 일반 회계 1조 7,794억 원, 특별 회계 4,751억 원 등 총 2조 2,545억 원 규모로 늘어납니다.